안녕하십니까. 성공의 플랑엔젤 선언센터 항만 채플린 박경옥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비드-19 상황과 항만 선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코비드-19 팬데믹이 선원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 선원들이 느끼는 생각과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코비드-19 팬데믹에서 항만 선언 복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항에서 항만 선언 복지를 제공하는 데 어려운 점들과 이 팬데믹에서 해외 사례를 비추어 제공할 수 있는 항만 선언 복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상황에서 항만 선언 복지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WHO가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하고 많은 나라들이 럭다운을 실시하여 공항도 운영이 중지되는 상황에서 3월 중순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원 교대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선원들이 예전처럼 하선을 할 수도, 새롭게 선원들이 선박에 합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ITF와 IMO에 따르면 대략 30만 명의 선원들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 연장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의 선원들도 배에 합류하지 못하고 교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원들의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은 선원들의 정신 건강을 약화시키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수 없는 선원들과 승선하여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선원들 모두에게 선원 교대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들과 불확실성으로 선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인터넷에 접속의 어려움은 선원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멀어져 이 팬데믹 시기에 더욱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하며, 특별히 가족 중 누군가가 코비드-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크루즈 선박 선원들이 해고되고 귀국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선원들의 상륙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지가 선박들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선원들의 걱정과 염려, 불안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항만 채플린들은 팬데믹 위기에는 동시에 선원들의 정신건강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원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펠스 해피니스 인덱스 2020에 응답한 선원들은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상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한 마음으로 선원들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박과 항구에서는 상륙이 전혀 허락되지 않으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선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이 점점 커져간다고 합니다. 교대가 오랫동안 지연되고 많은 선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언제 가족들이 있는 집 선원들의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서 선박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각 나라들의 폐쇄로 많은 선원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느낌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깊은 염려, 불안으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과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더욱더 크게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의 전반적인 응답은 기존보다 더 비관적인 경향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선사나 선박 운영진들은 오로지 서로 작업에만 신경 쓰고 누구도 선원들이 일을 좋아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선원들을 아무도 걱정하고 보살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로 불행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사관 선원들로부터 스트레스, 압박과 피곤을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 큰 문제는 선원들이
선원들이 상사가 욕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상사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경험했다고 표현하는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올 초에 저희 기관에서도 이 케이스와 관련하여 외국 선원들에게 도움 요청이 들어왔고 선박을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연장된 계약에 대한 염려, 불안, 외출도 불가능하며 언제 어떻게 선원들이 귀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없고 지원과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선원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한다고 응답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선원들의 전반적인 행복도 만족도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eafarers Happiness Index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와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와 관련된 부분만 선택해서 참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항만선원 복지 해외 사례를 MTS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MTS 기관을 소개하자면 풀 네임은 미션 투 시페어러스로 영국 성공회 교단 소속으로 1836년 영국에서 설립되어서 약 180년 이상을 전 세계 200여 항구에서 선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기관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현재 약 50여 개국에서 118개의 성공회 플라잉엔젤 선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스완, ITF, 이크마 등 여러 국제기구들과 선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선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118개 플라잉엔젤 선원센터 중 약 40% 정도 센터들과 항만 채플린들이 정기적으로 선박을 방선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복지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대면으로 디지털 채플런시를 개발해서 선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모든 활동들을 소개할 수는 없고 항만 선원 복지 활동 중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MTS 런던 본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지부 플라잉엔젤 선원센터들에게 코비드 상황에서 선원들과 채플린들 그리고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센터와 선원들에게 무료 셔틀 제공 시 지켜야 하는 방역 체계 기준과 방선 시 주의할 점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선원들을 위하여 채투어 채플린 앱을 개발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선원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정된 채플린들이 7일 24시간 실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플라잉엔젤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승선에 있는 선원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선원들에게 리파이 유닛을 제공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기 위해 PPE를 준비하고 미니버스를 개조하는 등 안전한 선원센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일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이스완과 마리나, 오와 등의 정부기관과 선원복지단체와 협력해서 코비드-19 트랜스포트 리스판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인오프와 사인온 하는 선원들에게 무료 셔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항에서 항구에서 선박회사로 자가 격리시설로 선원들에게 무료 셔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검역 절차를 따르고 음성이 나온 선원들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닐라의 한 매닝 컴퍼니에서도 미니버스를 기증해주고 운전할 수 있는 봉사자도 제공해주기도 함으로써 CTR 프로젝트가 더욱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MTS 필리핀 팀들의 활동 사진입니다. 특별히 럭다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닐라에 고립된 선원들, 또한 선박에 합류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마닐라로 온 선원들, 그리고 고립되면서 재정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선원들과 가족들에게 비상 부식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케어 프로젝트를 통해 선원 가족들의 경제교육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돌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팀은 7월부터 채플린과 스태프들이 선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키워커로 인정받아서 현재 갱웨이 방선 등으로 선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청과 싱가포르 노조 등과 협력해서 천여 개의 케어 패키지를 준비하여 선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어 패키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선원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MTS 기관들이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필품, 손소독제 등의 아이템들과 짧은 편지와 함께 선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어 패키지를 통해 선원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항상 선원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선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홍콩도 팬데믹 상황에서 방선이 가능했고요. 선원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홍콩은 부두와 앵커리지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도 방선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선원들에게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홍콩 MTS 자체 앱을 개발해서 선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앱을 통해 선원센터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국 방콕 팀들도 정기적인 방선이 가능했으며 유튜브 TV를 개설해서 전 세계에서 항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선해 있는 선원들과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선원들의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해 릴레이 푸시업 챌린지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시즌 1이 끝났고 곧 시즌 2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양곤도 6월 이후로 선원센터 운영이 재개되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제한된 수의 선원들에게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틀담이나 밴쿠버도 한동안 선원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갱웨이 방선은 가능했습니다. 신카드나 케어 패키지를 전달하고 선원들이 요청하는 도움에 지금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상황에 맞추어서 채플린들과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별히 24시간 채플린들에게 연락 가능하도록 호주는 비상연락처를 선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저희 부산은 4월부터 전적으로 방선이 불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원들 외출도 7월 6일 이후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선원들이 많이 요청이 오는 신카드 전달도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오는 고충 상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선원들이 16개월까지 진행된 승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거나 몸의 아픔을 호소하는 선원들의 상담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원들의 도움 요청에 따라 ITF와 다른 나라에 있는 MTS 채플린들과 협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 베이스드 선원복지 제공을 부산항에서 어렵게 하는 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원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제공할 때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채플린의 방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갱웨이 방선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원들조차 상륙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5, 6개월을 선원들은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인도적 차원에서 선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 제공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 및 실행 부족이 복지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이 상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검사 후에 그중 하나의 절차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자가검진 앱을 다운받기 위한 국내폰이 있어야 하거나 로밍이 되어야 하는데 외국인 선원들에게는 거의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원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감염이 되어 선박으로 옮길 위험성을 걱정해서 선박이나 선박회사가 상륙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원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선원들과 선원 복지를 제공하는 채플린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갱웨이 방선이 필요합니다. 갱웨이 방선은 선원들에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선원센터들이 있다는 것과
선원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심카드나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개인 생필품 등도 대신 구입하여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케어 패키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선원들은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승선해 있는 선원들이나 자가 격리 중인 선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원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선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알리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항만, 세관, 선사, 선박대리점 등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 및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을 이해시키고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복지, 즉 선박 내에서 인터넷 사용, 개인 생필품 등 구입, 전달을 요청하는 선원들에게 어려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리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국제기구 정책 등을 파악하고 요청하는 선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저희들 기관에서는 페이스북에 선원들의 국적과 관련된 나라들의 코로나 상황에서 변화되는 선원 지원 정책, IMO, ITF 소식 등을 조금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원센터가 코로나에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선원센터 방역, 방송 관련 코비드-19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LO에서도 MLC 2006 규정에 따라 선원들의 건강을 위해 외출이 허가되어야 하고 특별히 포트 베이스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부산항에서는 국제 규정에 따라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면서 선원들에게 MLC 2006 규정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원들의 외출 허락을 선원센터까지 지정할 수 있다면 선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첫 단계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